안녕하십니까, 닥차TV 초루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뭐 최근에 좀 컨디션도 좋지 않고 여러가지로 좀 힘이 들어서 녹화로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차트부터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 때 뭐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일단 반등이 시작됐다, 반등이 곧 나올 거다 해서 반등이 나왔고, 반등은 일단 단기적으로 마무리됐다, 횡보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토탈 1도 마찬가지고 2도 마찬가지고 3도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도미너스 차트는 당연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전체 시장이 횡보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 수 없는 거죠.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자,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횡보할 것 같다, 좀 그랬더니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마치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냐, 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횡보가 마무리되면 아마 추가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추가 반등은 곧 나올 건데, 대략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내일, 빠르면 내일 밤 한 9시 경부터 9시 10시 뭐 이런 경부터 나올 수도 있고, 늦으면 뭐 한 우리가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내일 모레가 지나면 설 연휴에 진입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등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대략 45,887 요 자리를 일단은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목표치가 거기라는 얘기죠. 하지만 뭐 이거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대략 만약에 여기가 좀 강하게 뚫린다는 생각을 한다면 대략 한 48,000 여기를 전후로 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라기보다도 뭐 상승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는 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파동이 더 올라와서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제가 왜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하냐면, 뭐 그냥 간단한 논리예요. 간단한 논리인데, 지금 제가 원래 카운팅했던 파동 자체가 지금까지의 파동을 B파동의 마무리, 여기가 그러니까 B파의 C파죠. A, B, C가 끝난 걸로, 그래서 전체가 B파동인 걸로 이제 계산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일단은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고가가 나온다면 뭐 여러 가지 좀 계산을 또 새롭게 해야 되겠죠.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 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이걸 B파동이 아닌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여기 파동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파동을 그거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이 B파동이 아닐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되는 거죠.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열어놔야.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반등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정도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반등의 이 횡보가 끝나면 추가 반등의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지금 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다만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은 일단 내일 밤 한 9시 정도 선이 가장 유력하다. 예, 여기서 상승, 여기 이제 모든 그 주식이든 뭐든 이제 수렴 후에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렴이 끝나는 시점은 대략 뭐 내일, 예, 그러니까 내일이면 2월 7일이 되는 거죠. 7일, 2월 7일 밤 9시를 전후로 한 타이밍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등이 시작될 것 같다. 뭐 물론 이게 정확하게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될 수도 있고, 예, 또 그보다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만 이제 가장 유력한 시간대가 대략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시간도 제가 가끔 잘 맞히잖아요, 그죠? 사실 시간 맞추긴 힘들어요. 날짜 맞추긴 쉬워도 시간 맞추기까지는 힘든데, 어쨌든 제가 뭐 계산된 자리를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ABC 파동의 마무리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가를 내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내려왔죠. 이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강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역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조정이 들어오면 같이 조정 들어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뭐 좀 센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비트코인의 이제 하락에 발맞춰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반등이 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박스권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어낼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뚫어내게 되면 뭔가 가능성이 다시 열리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번 반등 때 박스권을 못 뚫어내면 다시 하락 이렇게 돌아서면서 좀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다른 것들 반등을 들어가는데 되레 흘러내리고 있는, 그죠?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 좋지 않습니다. 매우 좋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반등을 좀 강하게 준다면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썩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제법 괜찮은 흐름을 보였어요. 자,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하게 눌림이 나타나고 반등 들어온 다음에 다시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센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의 흐름에 비해서 상당히 센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움직여주면 모조리 상승이 들어갈 것 같다.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일단은 뭐 정고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상당히 셉니다. 자, 다음은 이오스. 자, 이오스도 뭐 마찬가지죠. 별발 움직임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뭐 조금 반등 주면 반등 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상승폭이 적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도 그만, 못 올라도 그만,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때 당시에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에이다. 자, 에이다도 뭐 일단 상승을 제법 강하게 했었는데 이전에 추세를 깨고 내려왔고, 뭐 조정폭은 뭐 적당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어쨌든 여기에서 올라간 상승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반등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그러니까 반등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 거죠. 움직임 자체가 만약에 비트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따라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단기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는데 돌파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다음은 아발란체. 자, 아발란체도 제법 세게 올라왔던 코인이긴 한데요. 예, 요즘 추세를 어쨌든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죠. 예, 돌파해내고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반등을 같은 요번에는 어쨌든 알트든 뭐 비트든 알트든 간에 뭐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이는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니어 프로토콜 조금 처진감이 없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일단 뭐 반등이 주긴 주겠죠. 근데 반등이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매틱. 자, 매틱도 마찬가지죠. 저점 부분이 뭐 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지할 자리를 지지했지만 세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은 반등 정도 수준에 머물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뭐 이번에는 별로 그렇게 센 상승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줄 수 있긴 한데 과연 이제 얼마나 반등이 일어날까? 지금도 뭐 이렇게 반등이 뭐 아까 그 리플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반등이 세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예. 상당히 미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링크. 링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법 잘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일단은 상승이 굉장히 좀 신고가를 경신했으니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보시면 업비트에서는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신규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신규 이제 기존에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제가 미리 얘기했던 분이니까 괜찮지만 신규로는 제가 매수하시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 그냥 그 타이밍에 바로 상승을 해버리네요. 그죠? 자,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이 여기잖아요. 한 10불에서 11불 사이 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나중에 추가로 뭐 타이밍을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가격 차이가 심해졌으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자리에서 한 거의 80% 이상 상승을 한 상태다. 그래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볼만한 종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뭐 다른 종목들은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요. 뭐 이 정도, 뭐 늘 이 정도만 봤으니까요. 코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은 어쨌든 내일 저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해외 선물로 가서요. 크루드 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은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이 반등을 마무리하고 대략 79불에서 80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지키지 못하고 제가 75불 여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지키면 이 위에서 이렇게 강세 패턴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키지 못하고 흘러내리고 단기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단 추세마저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그래서 여기를 어쨌든 건드렸다라는 것은 썩 상승의 움직임 쪽으로 본다면 썩 내키는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움직임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빠르게 상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가는 큰 걱정을 유가가 오르면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오르는 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당분간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내추럴 가스. 자, 내추럴 가스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월물 바뀌면서 이제 개파락한 꼴이 됐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켜내고 새로운 모양을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당장은 움직임에 대한 거는 여기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모양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보고 상승 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베팅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 자, 골드도 이번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여기 2090불 정도 되는데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다 그랬는데 뭐 결국 돌파 못했어요. 못하고 쳐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갭은 이제 메꿔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추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눌렸다가 뭐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돌파 여지가 나중에 나중에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빠르게 다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추세는 돌파했지만, 하락 추세는 돌파했지만 아직도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실버. 실버도 마찬가지죠. 실버는 이제 차트가 조금 처져 있는 만큼 아무래도 내려오는 깊이가 깊어진 상태. 그래서 전저점을 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지만 어찌됐든 전저점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후에 어떤 지지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 반등을 할 것인지가 결정되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커퍼. 자, 커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수직급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추세 자리 인접해서는 일단 반등을 살짝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뭐 이건 아직까지는 반등이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반등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정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위트. 자, 위트는 뭐 와리가리 하고 있어요. 와리가리. 자, 와리가리 하다가 뭐 저의 생각은 아마도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죠. 결과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우리가 무게 중심을 상승 쪽으로 살짝 두고, 될 수 있으면 이제 하락 배팅보다는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상승 쪽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외 상품 선물까지 다 봤고요. 다음은 금리, 환율 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환율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어요. 그냥 박스권 등록인 것 같다. 그러니까 박스권 깨질 때까지는 뭐 그냥 두고 보자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 달러 인덱스의 상승 쪽이 좀 유리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번 하락이 더 왔다가 박스권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급등이 오고 돌파한 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을 보이는, 그래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강세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는 달러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느 자리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돌파해낸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쉽게 내려올 여지는 우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달러 인덱스 받고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자, 유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뚫는 듯 했는데, 추세를 뚫는 듯 했는데 내려오는 모습. 제가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로의 모습을 보고, 유로의 모습을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승 쪽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는 상당히 적중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좀
처져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대응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하지 않고 터닝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자, 파운드화. 자, 파운드화 같은 경우가 이제 거꾸로 이제 거의 이제 파운드화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거의 이제 거꾸로 된 차트, 상반된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는 듯 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예, 이 경우에는 너무 반대로 딱 정확하게 만들고 있었으니까. 자, 뭐 다른 종목들은 그렇고 이제 그 위에나는 뭐 그냥 제자리 걸음. 예. 자, 그리고 에나는 역시나 빠르게 상승 전환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엔화에 대해서는 뭐 많이 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많이 쳐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가 방송한 날 언제였죠? 방송한 날이 어디지? 지난 시간에 날짜가 제대로. 자, 어쨌든 뭐 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요 부분에서 말씀드렸었고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마저 살짝 돌파해내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제는 쉽게 내려오기는 좀 어려워졌죠. 예, 위에서 버티든가 추가 상승을 하던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차트입니다. 자, 원달러는 대래 그래도 상대적으로 엔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다. 추가 상승하지 되돌림 자리잖아요.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N1 차트는 당연히 원의 승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N1 차트가 내려오고 있다. 여기 깨지면 추가 하락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 이쪽 부분에서 여기서 마무리돼도 상관은 없지만 엔화가 7자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지금 거의 9대1 가까운 8.9대1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기 8.86대 865대 1 여기가 이제 만약에 깨지기 시작하면 왼쪽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석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시 한번 내려와서 전고점 자리를 깨느냐 못 깨느냐 그거를 이제 좀 신경 써서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다 봤고요. 그 다음에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자, 30년물 먼저 볼게요. 자, 30년물 급반전 했죠. 예. 반등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반등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제 반등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느냐 또 반등의 위치가 어디서 마무리되느냐 뭐 이 차이가 상당하겠죠. 이게 아닌데 여기 위로 가야지. 네, 다음은 10년물. 10년물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추세를 막 거의 복귀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 박스를 잘 보이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확률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자, 2년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의 박스권 흐름의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뭐 금리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에. 눈도 잘 안 보이고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잠도 좀 제가 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어서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식으로 가야 되나요? 그죠? 다 본 거죠? 달라인덱스 금리. 네, 다 봤네요. 자, 빅스 지수 보면 빅스 지수는 뭐 고만고만합니다. 네. 다음은 깍크 지수. 깍크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을 뭐 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굳이 뭐 여기서 뭐 경계심을 너무 갖고 매도로 대응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닥스도 마찬가지죠. 닥스가 조금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닥스도 여기서 이제 뭐 추가 상승을 얼마든지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케이. 자, 니케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을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치고 나간다든가, 조정을 하다가 조금 더 추가 조정하고 좀 디딘 다음에 이렇게 나간다든가, 뭐 두 가지 경우로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연속적인 상승은 좀 버거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홍콩 항생지수. 자, 홍콩 항생지수 보시면 결국 올라왔죠 또. 예. 근데 뭐 이런 거는 지금 차트상으로 뭐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추가 반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추세를 넘어서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추세를 못 벗어나고 하락 반전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 선물 마찬가지고요. 다우존스. 자, 다우존스도 좀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거는 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뭐 한 거죠. 하루 조정했다고 뭐 조정이다,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살아있는 걸로 해석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뭐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지만, 목표치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건 요 박스 상단까지 보고 있는데, 대략 이게 얼마인가요? 39,800, 그러니까 뭐 4만 조금 언더 정도, 사자를 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자보다는 살짝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그리고 선물이고요, 그죠? 선물도 반등 살짝 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날 이제 방송했을 때가 아마 여기 추세 요 자리였던 것 같은데, 반등 주고 오늘 살짝 뭐 꼬리가 달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추세 흐름을 잘 지키고 올라가는 걸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신고가 도전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 꺾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목표치를 다하고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뭐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죠. 추세선까지 딱 온 다음에 지금 반등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네. RTI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더 빠질 때는 없다. 네, 더 빠질 때는 없는데,
그렇다고 올라갈 적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가 잘 지켜지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갈 자리가 없었으니까 다른 지수에 비해서 조정을 좀 제법 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반도체 지수는 뭐 역시나 추세선까지 딱 내려오니까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안 보던 차트니까. 다음은 애플. 자, 애플 조금 찜찜하긴 하네요. 차트상으로 보면. 어쨌든 저점을 살짝 깨고 반등을 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살짝 찜찜하긴 하지만 또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는 쪽으로 조금 추가 상승하면서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사실 이번 상승에는 이렇게 기여하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유일하게 이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제시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416불인가 얘기 써놨었죠. 근데 416불 써놨는데 415.3인가 뭐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완벽에 가까운, 지금 현재는 완벽에 가까운 고점 예측이 됐는데 뭐 두고 봐야죠. 뭐 이것도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 AMD도 제가 이제 그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조정받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추세가 깨지면 어느 종목이든 깨지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폭락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단은 쉬어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리고 파동에 따라서는 쉬어가는 게 아니라 좀 하락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텔. 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또 끝난 종목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죠? 자, 메타는 뭐 점프를 했죠. 지난 시간에 점프 해가지고 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알고 하겠습니까? 그죠?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보시면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죠. 추세는 깼는데 더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예. 자, 추세 위로 만약에 아직은 완전히 뭐 흐름이 끝났다고 봤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다만 만약에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조정폭이 제법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오늘이라도 위로 그 회복을 못하면, 추세선 위로 회복을 못하면 일단 단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도 점프를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조금 뭐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예. 자, 아마존도 실적 때문에 점프. 예. 그리고 구글.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파락한 이후에 일단 추세를 밟고 터닝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을 바로 메꾸기는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갭이 났었을 때 시간이 한참 걸렸잖아요. 이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때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테슬라. 이제 테슬라는 어제도 또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 가진 분들은 머리가 좀 아플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자, 이 정도까지 들어왔으면 일단은 단기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반등의 무게를 두고 전체적인 흐름을 찾아가 나가는 그런 대응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뭐 대망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제가 뭐 아무리 이제 750불이라고 이제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현재 693불인가 6불인가? 예. 693불 대. 여기까지 가면 730불인가요? 예. 대략 뭐 750불 참. 예. 대략 여기를 이제 타겟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 770불이 넘게 나오네요. 예. 시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50불이라고 써놨어도 여기가 이제 700 하여튼 750불을 정확하게 달성한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시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대략 750불은 갈 것 같다. 지금 693불이니까 이제 뭐 한 750불 간다 해도 몇 프로인가요? 600 지금 93불이죠. 그러니까 700불 잡고 한 7%? 7%에서 8%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죠? 7, 8%. 자, 대단한 주식입니다. 다음 스타벅스. 자, 스타벅스는 뭐 여전히 흐름이 좋지 않고요. 자, 다음은 엘라일릴리. 자, 이건 뭐 제가 여기서 추색해가지고 별로 솔직히 좋게 얘기 안 했던 종목인데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제 만약에 여기 상단 추세까지는 일단 제가 뭐 좀 지금 급격히 또 안 좋아지는데 상단 추세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거의 다 와가기도 하고 이 추세는 이제 보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제대로 찍혔나 모르겠네. 비슷하게 찍히는 거네. 자, 어찌됐든 여 위에 상단까지는 일단 간다고 보고 743불 정도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진짜 어마어마한 주식입니다. 이 주식도. 자, 다음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지금 보시면 조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단, 이 박스 상단이 뚫리지 그러니까 다시 재복기로 뚫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일단 반등의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라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뭐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잘 버티는 모습을 보면 이 가격대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뭐 반등을 충분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코스피로 넘어가서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이틀 정도 급등을 보인 이후에 이틀 정도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 뭐 이 정도만 해도 그냥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이상의 조정은 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깨졌던 흐름을 다시 살려놓고 새롭게 움직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조정을 하게 되면 복귀에 상승 추세 복귀에 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현재까지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꼬리가 달리고 올라가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긍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을 저는 사실 뭐 불안불안했었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날까지만 해도 이날 여기까지만 해도 불안불안했었는데 이날 올라간 걸로 우리가 이제 조금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날 이제 올라간 게
이날 정대항공 준 것 때문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결국은 내일부터가 중요한 거죠. 내일부터가. 자, 내일부터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오늘까지 팔아야 이제 추석이래. 설 전에 돈을 쓸 수 있는 거였고, 내일부터는 뭐 이제 설 전에 이제 주식을 나는 갖고 가고 싶지 않다. 연휴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물량을 계속 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 반등이 시작돼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고요. 자, 삼성전자 잘 버티고는 있어요. 잘 버티고는 있고, 오늘도 플러스 마감을 소폭이나마 하는데 성공했다. 저점을 안 깨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자, 다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움직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오늘은 그래도 제법 움직임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 반락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게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여기서 이제 일단은 저점을 깨지 않고 돌아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뭐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추세 돌파가 중요하겠죠. 다음은 LG화학. 그래도 LG화학이 제일 센 것 같아요. 지금 보면 LG화학이 지금 음봉이 안 나오고 지금 양봉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LG화학이 뭔가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네이버는 급등했다 급락했다 아주 막 정신이 없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뭐 제법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뭐 조정을 좀 더 보여도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든 뭐 이게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버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고, 그것도 급락 조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적절한 흐름을 보이면서 적절히 시간을 때우면서 나오는 만약에 조정은 상당히 나중에 향후 흐름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는 LG화학에 비해서 좀 다르죠. 이틀째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여기서 이제 저점을 쉽게 깰 것 같지는 않고요.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추세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오늘도 양봉을 드러내면서 하락을 했지만 양봉을 만들면서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뭐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차는 반면 이제 좀 상대적인 고평가 논란이 조금 있으면서 오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같은 조정을 보였지만 폭이 좀 큰 거죠. 오늘은 5% 정도의, 현대차가 한 1% 조정에 그친 반면 기아차는 한 5.6%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저는 기아차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은 LG전자. 자, LG전자도 뭐 크게 더 빠지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메리트가 좋아 보이진 않은 겁니다. 다음은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도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돌아설 때를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거는 쳐다보면 안 된다, 당분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을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겠냐, 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내려왔다가 반등 들어갔다 다시 조정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여기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박스권 등락.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하면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뭐 이렇게 이 정도의 박스를 등락을 보이다가 나중에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폭을 얼마까지 줄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다음은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도 지금 보시면 내려온 후에 박스권 등락, 내려온 후에 박스권 등락하고 있어요. 박스권 등락이 얼마큼 진행될 것이냐, 여기를 이 박스를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갔던 거는 완전히 뭐 의미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시 튀어나가든가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자,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 저는 이제 뭐 이걸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중공업주 중에서는, 조선주 중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의 움직임이 그래도 제법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SK이노베이션. 자,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긍정적인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래 장대 음봉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 자사주 소각을 뭐 8천억을 한다 그랬나요? 얼마 한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진짜 당황스러운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코스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잠시만요. 여기다 좀 빈칸을 넣을까? 이걸로 하면 됐다. 여기 구분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도 스탑 했는데 이렇게 일단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요. 자, 일단 뭐 코스닥은 지수를 보면 뭐 더 막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자리에 들어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깨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자, 에코프로 BM도 반등을 하루 주고 또 3일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전저점, 만약에 그 양봉을 보였던 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저 자리가 깨지게 되면 뭐 아무래도 또 추가 하락을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은 LNF는 급락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알테오젠 뭐 잘 만들어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패하면서 내려왔고, 추세 지키는 것도 좀 간신히 지금 아직까지는 지키고는 있지만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HPSP, 흡스프. 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상단을 한번 때리러 갈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무너뜨릴지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코스닥 흐름은 썩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종목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JYP 엔터. JYP 엔터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육자를 한번 봐야 된다. 육자를 한번 보려면
더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올라갈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반면 제가 여기 딱 나온 다음에 아주 부정적으로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일단 육자를 볼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전저점을 이제 뭐 5,000원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전저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 직전 저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냥 뭐 이변이 없는 한 한번 7자에서 6자를 한번 보고 나서 어떻게 좀 바뀌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희 늘 보던 흐름을 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봤고요. 일단 뭐 아직 한국 시장은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만만치는 않고 조금 더 내일하고 모레 이틀 정도는 최소한 더 봐줘야 이 구정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지 아닐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의 조짐이나 뭐 이런 것들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이제 국내 시장은 여러 이슈들이 있으면서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또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변질된 흐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내려가는 뭐 이런 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그런 힘의 균형이 좋아지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뭐 그래도 최악의 흐름은 면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정도. 여기서 더 내려오면 안 됩니다. 올라가 줘야 돼요 다시. 자, 이 정도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일단 뭐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방송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순간순간 이게 그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춘도 지나고 뭐 그래가지고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가 했더니 어제는 또 눈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뭐 물론 여기에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우리 시장만이 아닌 해외 시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코인 다 선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저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가장 어려운 시장,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코리아 증시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정전의 방송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몸의 컨디션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춘이 지나야 올바로 된 새해가 온 거라고 합니다. 명리학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입춘이 일요일이었죠. 뭔가 입춘부터 새로운 이 갑진년 새해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